아니 뭐가 이렇게 빨리 바뀌어? 2020년 성공 상징이 뭐 그랜저라며. 근데 2021년에 성공한 기아 K8인가?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기아 K8이 드디어 사전 계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광고까지 나왔어요. 실에 있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자동차로 왔습니다. 오, 조승우. 오, 버튼 목소리만 대신 풀 출연하시는데, 터치 스크린이라니. 어우, 멋집니다. 익숙해지려면 좀 걸리겠죠? 어색하고 낯설고 모든 새로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차가 당신의 일상을 새로운 영감으로 채우길 바라며, 영감은 낯선 것으로부터. The Outstanding K8. 약간 오글거리긴 하는데요. 조승우 씨가 잘 푼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와, 이게 새로 와서 신기하다 이러시는데, 어떤 분들은 아, 이건 너무 특이해. 내가 어떻게 그런 거라냐? 내 나이에. 뭐 이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의 내용을 보면 영감은 낯선 것으로부터. 네, 그렇죠. 이런 표현을 하는데, 기아차가 이 영감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고 괜찮습니다. 이 정도라면 꽤 좋은데요. 의미도 잘 전달되고, 어떻게 보면 이 차의 약점인 것도 다 장점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저는 조금 애매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기능 보고 영상 보고 이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차가 너무 잘 빠졌어. 이게 그랜저보다 한 등급 위의 차로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랜저 보시면 굉장히 큰 차인데도 이상하리만치 디자인은 좀 작아 보이게 디자인됐거든요. 그렇잖아요. 뒤에서 봐도 약간 지나치게 디자인에서도 그렇고 기능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랜저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해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랜저에는 없고 K8에만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째, K8 3.5L 가솔린은 국내 최초로 전륜기반 4륜구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후륜구동이니까 이거는 전륜구동 세단으로는 최초다 라는 거죠. 물론 K5에도 AWD가 들어있긴 했는데요. 그건 미국에만 있었고요. 우리나라에는 안 팔았던 거. 사실 따지고 보면 4륜구동이 과연 필요할까 싶죠. 긴가민가 싶은데 현대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제네시스 살 때가 2013년이었거든요. 그때 DH 살 때 이 4륜구동을 넣었어요. 그게 무려 240만원짜리 옵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선택 안 할 줄 알았었는데 다들 선택을 해서 그때 당시 4륜구동 부품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이 중단됐었습니다. 실제로 제네시스는 4륜구동 장착률이 무려 75%가 된다고 해요. 이렇게까지 인기 있을 줄 몰랐는지 그동안 4륜구동을 세단에 넣어주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넣어주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중형 세단, 준대형 세단은 가성비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도 사실 4륜구동을 굳이 넣지 않아도 출력이 어차피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차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거겠죠. 이번에 들어가는 3.5L 같은 경우는 무려 300마력이나 되기 때문에 이 전륜에 300마력을 그냥 걸게 되면 이 휠 스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코너나 이런 데서 제대로 가속 페달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4륜구동을 고려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차가 좀 무거워지겠죠. 조금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뭐 그거는 스팅어 후륜구동, 4륜구동 중에 4륜구동이 더 빨라요. 서킷에서 더 빨리 도는 걸 감안해 보면 차가 조금 무거워지지만 발진 가속력은 오히려 더 좋아진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4륜구동 옵션을 넣게 되면 문제는 이 바닥 부분은 공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4륜구동이 옵션으로 들어가는 순간 전륜구동도 뒷부분에 터널이 생겨요. 그럼 요게 터널이 생기니까 괜히 전륜구동도 가운데 터널이 높아서 가운데 앉기 어려워지는 거죠. 어쨌든 2.5L 엔진에는 4륜구동을 넣을 수 없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이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K8에만 있는 두 번째,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고 하면 아주 고급차에만 들어가죠. 그리고 르노 삼성 SM6에 들어갑니다. 현대기아차가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는 걸 너무나 아껴왔어요. 아니, 당연히 있어야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내가 무슨 스포츠 주행을 할 것도 아니고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승차감이 좋게 하려고 해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정말 푹신푹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니면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세팅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고요. 그리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코너링이라든지 브레이킹이라든지 가속을 할 때 이 차체가 앞뒤로 기울어지는 거, 이거를 댐퍼를 부분적으로 단단하게 하면서 차체가
허리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는 게 승차감을 위해서나 스포티한 주행을 위해서 훨씬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건 중요한 거 아니어서 말을 해야 되나 싶은데 투챔버 토크 컨버터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토크 컨버터가 원챔버였어요. 근데 이제 투챔버가 돼서 엔진과 변속기 간의 직결감을 조금 더 높이고 변속 충격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의 8단 자동 변속기도 변속 충격이 정말 적었고 직결감도 꽤 높았거든요. 근데 이게 투챔버로 바꿔서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나아질 것인가? 아마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나아지겠지. 세 번째, 에르고 모션 시트를 채택했습니다. 그랜저에는 없는 에르고 모션 시트를 기아차 최초로 장착을 했습니다. 사실 현대차 그룹의 프리미엄 모델인 제네시스 GV80 그리고 G80에 장착된 시트인데요. 이 에르고 모션 시트는 운전석에 앉았을 때 딱 보면 이 버튼들이 굉장히 많아요. 버튼들 그리고 화면 터치 이렇게 조작해보면 뭐냐면 이 운전석에 7개의 공기 주머니가 각각 들어가는 거예요. 좌우 여기 사이드 서포트에 등받이 위쪽으로 뭐 등등등 해서 이렇게 공기 주머니를 부풀리고 줄이고 하면서 이 착좌감을 딱 맞도록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죠. 운전자의 피로감을 줄여주는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주머니를 이렇게 눌러서 꾹꾹꾹꾹 눌러주는 컴포트 스트레칭 모드도 있고요. 스포츠 모드를 넣게 되면 양쪽을 부풀려서 몸을 딱 잡아주는 기능도 있고요. 시속 130km 이상으로 가게 되면 몸을 이렇게 조여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스마트 서포트 기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운전을 1시간 이상 하게 되면 공기 주머니를 막 눌러서 편안한 착좌감을 주게 하는 자세 보조 기능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릴렉션 컴포트 시트도 들어갑니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요. 에르고 모션 시트 그리고 릴렉션 컴포트 시트를 동시에 넣은 차는 국내에는 유일하게 이 K8에만 들어가는 거죠. 제네시스에도 없어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요, 이 높이 조절 기능을 운전석뿐 아니라 조수석에도 넣었거든요. 이게 왜 높이 조절을 강조하냐면 그랜저는 조수석의 시트를 아무리 높여도 높이 조절 기능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높이 조절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랜저에 비해서 이 높이 조절 기능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더 좋은 시트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네요. 그리고 국내 최초로 1열 헤드레스트 뒷부분에 가방이나 옷을 걸어 놓을 수 있는 옷걸이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헤드레스트 뒤에 옷걸이라니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 옷걸이 기능이 생각해보면 되게 필요해요. 자동차의 옷걸이가 애매한 위치에 있거든요. 되게 불편하고 흔들리고 정말 이상한 위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제대로 걸 수 있도록 하는 옷걸이 뒤에 이제 액세서리로 많이 붙이게 되는데 그런 거 없이도 옷을 제대로 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옷걸이가 뒤에 마련되어 있죠. 그리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 옷걸이는 그냥 옷걸이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손잡이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차에서 타고 내리거나 앞자리 사람하고 좀 얘기할 때 이렇게 좀 잡고서 좀 당길 수 있도록.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상대적으로 얇기 때문에 개방감도 훨씬 더 커지게 되는 효과도 있죠. 네, K8에만 있는 기능 네 번째, 달리는 콘서트홀 수준의 오디오 시스템을 장착했다고 합니다. 메리디안을 채택해서 일단 브랜드는 확실하게 간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좋은 오디오 시스템일까? 옵션 가격이 83만원이에요 83만원. 아니 이 정도면 콘서트홀이라고 하긴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 조금 더 쓰고 조금 더 비싸게 만들어 주세요. 아니 우리나라 소비자들 지금 83만원짜리 오디오 들어야 됩니까? 우리 지금 무시하시나? 우리 지금 애플 무선 헤드폰을 우리가 70몇만원짜리를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요즘 중고등학생들 보면 에어팟 프로 끼잖아요. 에어팟 프로를 중고등학생이 끼는데 35만원인가 해요. 근데 지금 하이엔드 정말 끝판왕이라고 하고서 80만원이라고? 사양들을 보면 조금 신기하긴 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세계 최초로 원목 재질의 진동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목 재질의 진동판이란 건 뭐냐면 이 진동판이 지금 케블라콘이라는 것도 쓰고 플라스틱이나 섬유 재질이나 아니면 정말 저렴한 스피커는 종이를 쓰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나무 재질을 이용해서 진동을 한다고 해요. 나무 진동판이면 어떤 소리가 날까? 그것도 원목 재질? 이게 계속 균일하게 품질이 나오나? 굉장히 신기한데? 아무튼 그런 재질을 쓴다고 하고요. 그래서 나텍 스피커라고 합니다. 나텍은 뭐냐면 Natural Wood Fiber Cone with Transparent UV Protection 이라고 써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스피커를 이용하게 되면 원음에 좀 더 가까운 소리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트위터는 더 대단해요. 트위터는 티타늄 소재의 진동판을 사용하고 있고요. 트위터의 위치는 일단 운전자 승객에 가까운 위치에다 붙일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A필러 쪽에다 붙였다고 해요. 배치하는 위치도 굉장히 신경 썼다는 걸 보여주죠. 물론 A필러에 붙은 차가 많이 있긴 하지만 차량 속도에 따라서 오디오, 음향, 음질까지 바꿔주는 인텔리큐라는 기능을 장착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현장감 음향 시스템을 제공하는 이 DSP 프로세서를 갖고 있어서 좀 더 음향 효과를 좋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랜저 같은 경우는 JBL 프리미엄 사운드거든요. JBL 브랜드는 조금 더 대중적인 브랜드의 느낌이고 그리고 스피커 개수도 12개로 2개 더 적죠. 그래서 그랜저에 비해서 K8이 오디오 시스템에선 한 단계 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조금 더 낮습니다. 기존보다 50% 정도 커진 12인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기아차 최초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뭐 12인치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아이오닉 40인치라는데 그거보다 작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마 실제로는 같은 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먼 곳에 있는 걸로 감안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HUD에는 뭐 당연히 속도계, 교통표지판 이런 거 들어가고요.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같은 것들도 앞유리에 나타나고 어쨌든 HUD는 화면이 좀 컸을 때 좀 잘 알아볼 수 있고 사람의 자세가 바뀌거나 운전자가 바뀌었을 때도 큰 차이 없도록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이 좀 클 필요가 있는데 훨씬 더 큰 HUD가 들어갔다니까 좀 다행인 것 같네요. 다섯 번째, 파워트레인입니다. 그랜저보다 힘이 센 엔진이 장착됐어요. K8은 2.5, 3.5, 그리고 3.5 LPI까지 세 가지 모델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1.6L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가 추가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랜저는 2.5L 가솔린, 3.3L 가솔린, 그리고 3.0 LPI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2.4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이 조금씩 K8이 더 우세합니다. 2.5L 가솔린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이 198마력, 최대 토크가 25.3kgm입니다. 그래서 2.5L 가솔린만 놓고 보면 그랜저와 K8이 동일하죠. 그런데 K8은 3.5L 가솔린이 300마력이 되기 때문에 그랜저 3.3 290마력짜리보다 한 수 위라고 볼 수 있죠. K8 3.5 LPI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 굉장히 좋다고 봐요. LPI가 기존엔 굉장히 떨어지는 엔진을 장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 경우는 뭐 60마력 정도 더 낮긴 하지만 어쨌든 직분사가 아니라는 거 감안하면 뭐 납득 가능한 수준이고요. 이게 그랜저 3.0 LPI에 비해서 일단 출력은 훨씬 더 셉니다. 물론 배기량이 높아진 만큼 세금이 더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K8 3.5L 가솔린은 그랜저 3.3L 가솔린 엔진보다 배기량이 좀 더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비는 6% 정도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비는 더 좋고 출력은 더 높고 배기량도 더 높은 그런 엔진을 만들어낸 거죠. 어쨌든 신규 엔진이기 때문에 조금씩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8단 자동 변속기가 조금 더 개선되면서 연비도 조금 더 향상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여섯 번째, 플랫폼이 다릅니다. 이 3세대 플랫폼을 장착했습니다. 이게 차를 아래쪽에서 보면 딱 티가 나요. 차 앞부분이 네모난 프레임이 있어서 확실히 이게 승객석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3세대라고 해서 마냥 더 좋은 거라고 할 수야 없겠지만 현대차가 플랫폼을 큰 돈을 들여서 새롭게 만든 만큼 뭐 안전성이나 무게도 더 경량화됐을 거고 그리고 엔진 높이도 낮아져서 무게중심도 좀 낮아지고 그러니까 훨씬 더 다루기도 편해질 거고요. 시야도 더 넓어질 거고 여러 가지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현대기아차 디자인들이 굉장히 날렵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플랫폼 덕이 큽니다. 승차감에서도 향상이 더 있고요. 어쨌든 플랫폼에서 K8이 그랜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K8은 그랜저는 물론이고요. G80보다 더 큽니다. 그랜저와 전폭을 비교하면 같고요. 높이는 더 낮아요. 그러니까 볼 때 더 길고 날렵해졌다는 얘기죠. 실내 공간을 결정하는 휠베이스는 K8이 2895거든요. G80은 3010이에요. 그러니까 G80보다는 짧고 그랜저보다는 휠베이스가 10mm 정도 긴 건데요. 어쨌든 실내 공간이 더 넉넉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G80에 비해서는 휠베이스가 조금 짧긴 한데 이건 전륜구동 자동차와 후륜구동 자동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서는 역시 K8이 좀 더 클 걸로 예상됩니다. 사실 G80보다 그랜저가 실내 공간은 더 넓거든요. 가격에서 보면 뭐 3.3과 3.5를 비교하기 애매하니까 그랜저 2.5L 가솔린을 보면 3,294만원부터거든요. 그리고 4,108만원까지. 그런데 K8 2.5L 가솔린은 3,279만원에서 3,868만원까지. 그러니까
사실 가격으로 치면은 오히려 K8이 조금 더 저렴한 걸로 보여요. 물론 여기다 옵션을 더하게 되면 대등하거나 K8이 조금 더 비싼 경우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옵션 자체가 조금 더 비싼 옵션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이쪽을 보시면 제가 샷스파이와 함께 이 가격표를 비교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요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K8은 그동안 현대차 그랜저에 밀려서 굉장히 서러움을 겪었죠. 정말 잘 만들고도 영원한 2인자라는 그 서름을 이번에 떨쳐낼 수 있을 걸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2인자라는 인식을 떨구기 위해서 K7이라는 이름을 지우기도 했고요. 이 정도면 국가대표 준대형 세단 넘어서 국민차로 자리매김했던 그랜저, 아니면 경쟁 수입차에도 없는 최초 사양들로 이렇게 중무장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다 넘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랜저를 이기는 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랜저는 지난 2017년부터 4년 연속 국내 판매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해에는 무려 14만 5천 대를 팔았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K7은 여기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4만 1,048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네, 엄청난 상품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대차는 내년에 또 그랜저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코 뒤처지지 않고요. 더 좋은 기능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걸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쟁이 심화될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쁠 수밖에 없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8 수출될 수 있을까요? 아니, 미국에서 기아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굉장히 개선되고 있잖아요. 새로운 엠블럼 붙이고 하면서 이 정도면 세단으로 미국 시장에 또 어필해 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제네시스도 안 팔리는 거 보면